안녕하세요. 사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재밌게 봤었던 일본 드라마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께 영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있기에는 조금 배경이 심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칭 1드 교수로서 작년에도 정말 수많은 일본 드라마들을 봤었고 올해도 그냥 어김없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 중에서 제가 이제 요건 좀 너무 재밌게 봤었다 싶은 드라마들을 골라봤고 그게 이제 총 6편이 됩니다. 총 6편의 드라마를 이제 소개를 해볼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로맨스 장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드라마가 로맨스 외에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최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노력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말하다 보면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것들은 또 말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스포를 자제하고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첫 번째 드라마는 잠자는 숲이라고 해서 98년도 드라마입니다. 이제 왓챠에서만 보실 수 있고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드라마입니다. 원래 1드는 물론 요즘 드라마들도 너무 잘 만들고 좋은 드라마 많긴 한데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던 그 드라마들이 진짜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잠자는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카야마 미호랑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인 드라마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 자체가 미스터리, 스릴러, 추리, 그러니까 추리물이다 보니까 매 회차마다 방영을 하면서 그 탄탄한 각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정말로 보는 내내 허술한 지점이 하나도 없었고 연출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촬영 구도, 뭐 배경음, 배우들 연기 뭐 전부 다 정말 완벽했던 드라마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은 나카야마 미호가 연기하는 미나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거든요. 미나코가 하마사키라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한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아예 기억도 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플래시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약간 깨름칙한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하고는 완전 다르고 뭔가 찝찝해 계속. 그런 와중에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미나코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아이의 편지였고 그 마지막 문장에는 15년 후 잠자는 숲에서 다시 만나자고 써 있는 거예요. 편지에서 말하는 15년 후는 바로 지금이었고 그 플래시백으로 인해서 과거가 궁금해진 미나코는 이제 잠자는 숲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수상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무라 타쿠야가 연기한 나오키. 그날을 처음으로 나오키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미나코 주변에 계속 나오키가 알짱거리게 돼요. 막 어딜 가든 나오키가 있고 심지어 하마사키랑 같이 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건너편 집으로 이사 오고 그리고 나오키를 만나면서 자꾸 자기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점점 짙어져서 미나코가 이제 혼란을 계속 겪게 됩니다. 이야기의 초반은 확실히 나오키를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나오키라는 남자가 너무 수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린 시절 미나코랑 헤어지고 나서 그 15년 내내 미나코도 모르는데 그 미나코 주변을 계속 알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스토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가 점점 전개가 흘러가면서 의심되는 인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나코와 나오키가 이제 둘이서 함께 그 진범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추리물을 보면은 어느 정도 후반에 다다랐을 때는 조금 눈치를 채요. 아, 저놈이구나. 근데 이 드라마는 마지막 화에 그 진범이 밝혀질 때쯤 진짜 눈치를 채가지고 그 진범이 나와서 내가 범인이야 막 했을 때 진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범은 도대체 누구고 왜 그 가족들을, 미나코의 가족을 그렇게 살인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가 아주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는 내내 지루함 틈도 없이 너무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 보고 왓챠피디아 한 줄 평을 어떻게 남겼냐면,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랑을 하는 미친 드라마라고 한 줄 평을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완벽한 한 줄 평이에요. 이 드라마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드라마를 보는 나. 두 번째 드라마는 핫스팟입니다. 핫스팟은 진짜 제가 2025년도 가장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작품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치카와 미치코가 주연인 작품이고, 두 번째는 바카리즈무의 작품이라서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바카리즈무의 작품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제 대표작으로 브러쉬업 라이프가 있죠. 이제 핫스팟은 넷플릭스 드라마여서 넷플릭스에서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드라마 자체는 그러니까 외계인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바카리즈무 작품 특징이 일상 판타지를 다루는데 그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촥 스며든다고 해야 되나? 소소한 일상에 SF를 이렇게 한 스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키요미가 호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트럭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 순간에 외계인인 타카하시가 키요미를 구해주면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타카하시가 외계인이라는 거를 키요미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약간 귀여운 포인트는 타카하시가 외계인인데 정확히는 외계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외계인이고 엄마가 인간, 이 사이에서 태어난 외계 혼혈인인데, 그 본인이 이제 외계인임을 지금까지 평생을 숨기면서 살아왔고, 이거를 이제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키요미한테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키요미가 자꾸만 이제 주변에서 사람을 끌어들어오게 됩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을 다뤘다면은 이제 점차 회차가 가면 갈수록 좀 큰 문제를 다루게 되거든요. 타카하시, 이 외계인과 인간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선 배경 자체가 겨울 배경이라서 지금 보기 너무 제격인 드라마이고, 그리고 영상미가 너무 이뻐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카하시와 키요미가 일하는 그 호텔, 키요미랑 키요미 친구들이 항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몽블랑이라는 카페라든지 그 배경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루는 이야기는 되게 사소하고 특별할 거 없는데 그 배경이 너무 예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집중하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SF는 SF인데 이제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기기 딱 좋은 그런 SF라 SF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는 혼자서 죽고 싶어 라는 드라마인데요. 우선 드라마는 총 6부작으로 회차가 적어서 금방 볼 수 있고 고독사라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큰 줄거리는 주인공 나루미는 30대 후반 학예사를 직업으로 하면서 이제 아이돌 덕질이라든지 고양이 집사라든지 그 본인의 독신 생활을 굉장히 잘 즐기는 여성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모의 고독사 소식을 듣게 돼요.
고모의 고독사 소식이 나루미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모는 지금보다 여성 진출이 더 어려웠던 시대에 한 기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고 항상 커리어 우먼으로서 보이는 세련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루미가 이제 고모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게 돼요. 그렇게 이제 동경을 했던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욕조에서 물이 잠겨 온몸이 불어가지고 사람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모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루미의 모습이 젊은 시절 고모의 모습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든 이제 나루미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도 없었던 구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하고 엮이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나스다라는 직장 동료입니다. 이 나스다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독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나 지식이 없었던 나루미가 나스다와 함께 하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드라마 자체는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큰 작품이긴 한데 그게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일드 특유의 과장된 개그 연출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에서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거를 그냥 때려 부었어요. 그 특유의 과장된 그 연출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발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까지 감정이 들 만큼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근데 이건 아무래도 고독사라는 게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웠다. 이제는 한국도 사실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독사 비율도 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고독사 외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들도 나와가지고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의 큰 틀은 고독사이긴 한데 내부에는 정말 많은 소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혼자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여성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나루미와 나스다가 함께 있을 때 나루미한테 가는 그런 불필요한 시선들 그러니까 나루미가 영상이고 나스다는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아주 고지식한 시선 또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 부모가 아프거나 생활력이 전혀 없는 부모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자식이 꼭 모시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또 황혼이혼 뭐 이렇듯 아주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여서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는 있어도 다루는 방식은 가볍게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나는 누군가의 여자친구라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이고 총 2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즌 1은 12부작이고 시즌 2는 9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회차당 2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진짜 금방 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즌 1은 다 봤고 시즌 2는 안 본 상태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시즌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드라마는 유키, 리나, 아야, 모에, 유아 총 5명의 여자들과 함께 우리가 몰랐었던 되게 어두운 사회의 이면의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드라마, 영화 통틀어서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현실 공포가 이런 게 아닐까. 진짜 보면서 입이 안 다물어지고 보고 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고 그렇게 과몰입하면서 보는 타입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과몰입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인물들인지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유키 대학생이고요. 렌탈 여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키는 어렸을 때 팔팔 끓인 주전자 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얼굴 한쪽에 큰 흉터를 가지게 되는데
있는데 그 흉터가 유키한테는 큰 트라우마이면서 숨기고 싶은 치부가 돼요. 그걸 항상 화장으로 흉터를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그 흉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연히 유키의 그 흉터를 존재를 알게 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나는 마찬가지로 대학생이고요. 유키의 친구예요. 근데 리나는 이제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극심한 애정 결핍인데 그 애정과 외로움을 꼭 남자로 채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 아야. 아야는 이제 30대 여성으로 유키와 같은 렌탈 여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외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트라우마가 성형 중독으로 이어졌는데 이거 어느 정도로 집착을 하냐면 길 가다가 보이는 여자들 얼굴 평가를 멈추지 않고 버는 수입을 족족 다 성형에 쓰는 인물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모에. 유키와 리나와 같은 대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서도 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물인데 항상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살아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모에가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유아와 처음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호스트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모에는 누군가랑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에는 흥미가 없고 호스트바와 같은 유흥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점점 이제 호스트바에 빠지게 되면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인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유아는 모에랑 이제 동갑인 20살 여자아이로 본인이 살던 고향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도쿄로 홀로 상경한 인물인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매매를 업으로 삼게 되고 지금 본인 당당 호스트인 하루이를 만나게 되면서 점점 하루이한테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피폐해지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 드라마가 정말 무서웠다라고 했던 이유도 모해편 때문에 그런 건데 호스트바와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곳 세계에 빠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지를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되니까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 생태계가 굴러가는구나. 이게 진짜 근데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모에가 그 호스트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샴페인을 주문을 했어야 했는데 그 샴페인의 가격을 보자마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매매를 해야 하는지를 연출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저도 보자마자 숨이 막혀가지고 모에도 숨 막혔고 나도 숨 막히고 진짜 그 장면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호스트를 되게 가볍게 대하는 형상이 있잖아요. 유튜브든 어디 TV 방송이든 이제 호스트를 좀 심심치 않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가볍게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루는 소재가 이렇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던 그 어두운 사회 단면을 되게 잘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드라마는 일요일 밤 정도는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음이 아주 자동으로 따뜻해지는 전기장판 같은 드라마고요. 보고 나면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큰 줄거리는 각자 본인만의 이유로 지친 일상을 살고 있는 3명의 여성이 운명이라면 운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운명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 세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 3명의 여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사치. 사치는 이제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져 휠체어를 타야 하는 엄마와 그 사고가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제 두 번째 쇼코는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집안을 나오고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쇼코랑 쇼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쇼코 부모님한테 쇼코는 항상 부족한 아이였어요. 누구에 비해? 쇼코 오빠에 비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명의 인물 중에서는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외로움, 고독함을 표현하는 인물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와카바. 와카바는 이제 동가, 남자만을 좋아하는 엄마에게서 도망쳐가지고 할머니랑 둘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할머니랑 같이 어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묵 공장의 2대 사장, 그 2대 사장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와카바를 못살게 굴어요. 근데 그게 사장뿐만 아니라 그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을 갈구고 못 믿어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장 직원들도 똑같이 이제 와카바를 못 믿어하고 구박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안 그래도 심한데 언제 어디서 갑자기 엄마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또한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아무런 접점도 없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한 라디오 채널에서 청취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 이벤트 응모를 열었었는데 그 이벤트로 이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돼요. 이제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날 휴게소에서 복권을 사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은 이 당첨금을 무조건 나눠 갖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사치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당첨금으로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카페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이유로 삶에 지친 인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되게 위로가 됐었고 그 인물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다 하나하나 공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드라마에 조금 또 좋았던 포인트는 세 사람의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 일?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인물이고 쇼코는 택시기사 그리고 와카바는 어묵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흔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인데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그런 미디어에서 다루는 주인공들의 직업은 항상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멋있는 CEO라든지 세련되거나 멋있는 그런 이제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인물들이 다 평범해서 오히려 너무 좋았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이 잘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6번째 드라마는 그럼 네가 만들어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어제 다 본 아주 따끈따끈한 작품인데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화제작이었어가지고 제가 진짜 기대를 했었거든요. 기대한 만큼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그럼 네가 만들어봐 드라마는 타케우치 료마랑 카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타케우치 료마가 연기한 에비하라라는 남자가 오래 사귀었던 아유미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았던 아유미가 본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이제 에비아라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하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에비아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진짜 가부장적인 남자예요. 여자는 이래야지, 남자는 이래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아주 확실한 인물이고 어느 정도냐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자는 항상 집에 있어서 일하고 돌아온 남자를 반겨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밥 차려줘야 되고 그게 당연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제일 이제 유명하다면 유명한 장면이 아유미가 이제 저녁을 차려줘가지고 이렇게 딱 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밥을 먹고 맛있다 막 별의별 평가를 다 해요. 구성이며 뭐 영양 밸런스며 다 좋은데 반찬이 너무 갈색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색채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별 시덥지 않은 개소리를 다 하고 다니는 인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유미랑 헤어지고 나서 회사 후배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후배가 그러면 이제 네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거를 닭고기 채소 조림을 그렇게 해서 진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봐 이러니까 진짜 만드는데 그걸 또 잘해.
그렇게 이제 본인이 아주 당연하게 먹었던 밥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점차 이제 그 가부장적인 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장하는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진짜 타케우치 료마가 너무 잘해요. 어쩌다 보니까 탭댄스도 보고 이 드라마도 보고 이러면서 타케우치 료마를 조금 자주 접하게 됐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분명히 미운데 마냥 막 미워할 수 없고 얘가 막 그 성장하는 모습을 막 보면은 내가 막 다 대견하고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기를 잘 못하면은 욕 뒤지게 먹고 그냥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일 뻔했는데 근데 그거를 연기력으로 그냥 막 승화시켜버리니까 드라마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드라마 완결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1화에서 헤어졌으니까 드라마 특성상 이 둘이 계속 엮일 텐데 그럼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말은 아주 완벽하지 않았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결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었던 드라마 6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각의 드라마 다 너무 재밌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어서 뭘 보든 최고의 선택이실 겁니다. 내가 말한 것도 조금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 작품의 매력을 여러분께 잘 전달을 했을런지 그건 참 모르겠지만 잘 전달되었길 바라고 이거 외에도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일들 있으시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